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차지한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갈릴리 지역은 납달리 지파에게 분배됐는데요. 갈릴리 산지 사이에 펼쳐진 기름지고 비옥한 납달리 지파의 땅. 고대로부터 남과 북의 통로이자 군사적 요충지인 하솔에서부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도피성이 있었던 가데스 지역까지 12지파의 땅으로 떠나보는 여행, 성지가 좋다, 납달리 지파의 땅 두 번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은혜의 현장 이스라엘로 떠나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이강근 박사님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또 역시 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여러 곳곳을 다니는 중에도 네. 코로나로부터 저를 지켜주시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화면에서 계속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기간이라 더 이스라엘의 현지 가족도 좀 만나고 사람도 만나고 장소 네.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안 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안타까운데요. 박사님 건강은 좀 어떠세요? 네, 코로나 기간이라 정신적으로는 좀 힘들고요. 육체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건강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12지파 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납달리 땅을 살펴봤어요. 산악지대가 참 인상적이었는데 오늘은 어디로 가나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하솔과 가데스, 갈릴리 가데스를 우리가 이제 방문하게 되겠는데 사실 하솔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것이 납달리 지파의 땅에 있는 전략적인 도시로서 한번 오늘 살펴보겠고요. 네. 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셨던 도피성이 납달리 지파의 갈릴리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곳이 바로 가데스, 갈릴리 지역의 가데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들 또 팁을 좀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특별히 이제 이 하솔 지역이 이미 이 군사기지가 있나 봐요. 드론이 전혀 뜨지 않는데 네. 일부 이 드론으로 찍은 것과 직전에 정말 생생하게 하솔의 모습을 찍어 놓은 것을 드디어 오늘 선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지역의 가데스를 보시면서 네. 이게 이제 이사갈 지파의 가데스와 많이 혼돈이 되는데 오늘 좀 화면을 쫙 보시고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납달리 지파의 땅을 찾아서 두 번째 이 하솔과 갈릴리의 가데스를 이제 찾아가는데요. 바로 이 하솔은 사실 예전만 해도 굉장히 많이 찾았던 성지 순례 때의 장소 중에 제 하나였는데요. 앞에 보이는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이 하솔입니다. 하솔은 전략적으로 이 북쪽에서 남쪽을 오가는 길목 있죠. 특히 군사적인 이동을 제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치. 그래서 이 하솔은 이 북방의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에 언급되는 주요 성읍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솔로몬은 바로 이 하솔의 북방 방어를 위해 병거성을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아주 굉장히 그 거대했던 요새의 성읍이었었고요. 또 납달리 지파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했던 성읍이 바로 이 하솔이고요. 이렇게 이제 가던 길에 지금은 이제 우회해서 갈릴리 북쪽으로 해서 그나마 찾던 이제 발걸음도 뜸해지긴 했지만 이곳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이제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했던 성읍의 한 모습이고요. 바로 이렇게 이 발굴을 통해서 정말 풍부한 역사적인 발굴이 이루어졌던 곳인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왕궁입니다. 특히 이 여호수아가 하솔을 점령을 할 때에 하솔 왕의 이제 그를 이제 점령을 하고 또 불을 태웠다라는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고고학 유적을 통해서 불에 탄 흔적도 발견을 하고 그렇죠. 하솔 왕의 궁궐이 얼마나 이제 귀하면 지금 이제 지붕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잘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하솔 정도는 꼭 방문을 하셔서 성경의 역사 속에 하솔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지 역사 이해에 중요하죠. 바로 이곳이 하솔 왕이 거했던 왕궁입니다. 왕궁. 그러니까 적어도 3,400년 전에 이미 가나안 왕이 거했던 곳인데요. 그렇죠.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 보면 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바로 이곳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하솔 왕이 거했던 생생한 현장입니다. 적어도 3,400년 전에 흙을 이 벽돌로 만들어 건축한 정말 놀라운 현장을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렇게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불에 태웠던 그 하솔을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역사의 성경의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많은 또 발굴물들은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어서 박물관과 현장을 비교해가면서 정말 풍부한 성경 속의 역사를 보실 수 있고요. 지금도 이렇게 이제 흙을 벽돌로 만들어서 지었던 성의 모습들이라든지 또 다양한 돌로 된 이런 도구들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역사는 살아 오늘에까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하솔의 이제 창고 또는 올리브 기름 틀 이렇게 몇 개를 보시면 이게 다 이제 가나안 땅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요 앞에 보이는 이 기둥들이 쭉 서여 있는 곳 이 창고이고 그 앞에 올리브 틀을 만들어서 기름을 짜던 곳.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하솔조차도 아직도 많은 발굴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900년 전후에 이 올리브 기름을 생산하던 올리브 틀입니다. 이 올리브의 역사는 이 가나안 성지의 역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그 농산물이 있다면 이제 올리브고요. 특히 하솔은 이 고대로부터 역사가 워낙 수천 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각 시대를 대변하는 그런 유물 유적들도 많고 지금도 계속 발굴이 진행이 되면서 가끔 이 이집트, 애굽이라든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런 그 문화적 흔적도 발견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헤드라인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중요한 고고학 장소입니다. 무엇보다도 전략적으로 남북을 잇는 북으로 나가고 북에서 들어오는 그런 길목이었기 때문에 요새로서의 기능이 굉장히 컸지요. 그래서 이 서쪽 끝에 지금 바로 요 모습이죠. 이곳에 이제 이스라엘 시대 때의 초소라든지 그 방어를 위한 요새 시설들이 있어서 하솔을 이해하기 정말 중요하죠. 이 하솔은 이 존재 가치가 바로 이렇게 이 훌라 골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내륙으로 들어오는 북방의 적을 그렇죠. 감시할 수 있는 아주 그 요새 중에 강한 요새 중에 하나가 바로 하솔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후에 이 남방의 방어를 위해서 게젤, 그다음에 중앙 이스라엘 골짜기의 무기또, 그리고 북방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하솔을 짓고 병거성을 만든 거죠. 예,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은 완전히 지역에 들어온 촬영이 금지가 되어 있는데 미리 이렇게 찍어 놓았던 곳이 있어서 이렇게 하솔을 또 이 성경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제 요새를 지났고 이제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왕궁과 올리브 창고, 그다음에 끊임없이 저 앞에 이제 보이는 것은 하솔
키부츠, 또 하솔 키부츠에서도 하솔에 관련된 중요한 유물들을 또 이렇게 전시를 해 놓았고요. 어쨌든 이 하솔은 납달리 지파의 중앙에 있어서 남북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납달리 하면 우리는 이제 산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산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레바논의 이 지도를 그려놓은 것은 아직까지도 레바논의 문화가 이곳에 계속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마침 레바논 카페를 한번 이제 들어가 봤는데요. 납달리 남부의 이 김내래 갈릴리 지역을 쫙 내려다볼 수 있는 네. 이렇게 전망 좋은 곳에 네. 카페가 있다. 이 납달리 산지가 이제 레바논과 접해 있기 때문에 아주 뭐 갈릴리 지역을 전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가 이렇게 또 이것이 이제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이 어디서든지 이 좋은 전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이제 이 북쪽에 이르면 이 레바논의 영향을 받은 또 메로나이 기독교인들의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것을 아마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주문한 것이 이게 이 아랍 문화권에서 먹는 건데 아주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시위도 좀 넣고 이 레바논의 영향을 받은 그 간식이라고 하는데 아주 달콤하고 모양은 김밥. 네, 이게 아주 쓰르면서도 우리 김밥 같지요. 맛이 어떠냐면요. 아이스크림 맛인데 차갑지가 않고 근데 아주 살살 녹아서 네, 입에 살살 아주 녹아요. 아주 그 납달리 지역 답사 중에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달달한 간식. 네. 자, 어쨌든 이 각 지역의 오랜 역사 속에서 누적된 또 지나갔던 문화의 흔적들을 경험하는 것도 또 성지 답사에 좋은 기회이고요. 또 이렇게 이 납달리 산지가 또 올리브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하솔에서 우리가 올리브 틀을 보았듯이 보통 이 올리브 나무의 그 규모나 오래된 이거를 보면 이게 얼마나 오래된 사람들이 살아왔는지의 역사를 보여요. 납달리 산지 지역에 오래된 마을에는 정말 올리브 나무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나무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한 서너 명은 둘러야 이 감싸질 이 거목들이 뭐 정말 전 납달리 지역 산지를 덮었다 해도 과언일 정도로 정말 많은 올리브 나무들이 네, 있습니다. 아주 올리브 나무만 보면 저도 굉장히 올리브 나무를 좋아하는데 이 땅의 역사를 볼 수 있고 또 끊임없이 성지의 그 황량한 척박한 땅에서 이렇게 인간에게 좋은 기름을 생산해내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감사한 신의 축복입니다. 이게 지나가다가 뭐냐면요, 이 한 여인네가 뭐를 캐고 있더라고요. 따고 있는데 맞아 아라비. 우리의 아옥이잖아요. 호베제 בירושלים. גם בירושלים יש כזה. נכון, כן, אנחנו... אבל לא כולם אוכלים את זה, לא כולם. מה הוא עושה עם זה? מרה או משהו? לא. מבשלים אותו עם בצל 네. ושמיים. זה צריך להיות חלק. 이게 우리나라 아욱이에요, 아욱. 와, 아옥이 이스라엘에도. 예, 아욱이야. 그 포도잎에 싸서 먹는 이스라엘 전통 음식이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도 이제 쌀하고 고기 넣고 포도잎처럼 싸가지고 먹는다고. 네, 우리는 그냥 한국의 시장에 문질러서. 맞아요. 어쨌든 하나님 주신 사냐의 그 나라와 또는 달라도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풀들, 나물들, 각종 채소들이 비슷하게 지구상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엄청나게 이 야생으로 이렇게 아옥이 자랍니다. 성지에 오실 때 된장만 좀 가져오시면 마늘 좀 파놓고 푹 끓여서 우리의 입맛을 돋굴 수 있는 먹거리가 성지, 특히 납달리 지역에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요. 이분이 뭐가 있어서 버섯 비슷한 게 있는데요. 너무 예쁘면 사실 먹을 수 없는 거죠. 네, 아주 그 버섯이 이렇게 한 그루 하나 이렇게 발견이 됐죠. 네, 아주 굉장히 아름답고 이쁜데
이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아, 이분이 메리 네. 크리스마스 하길래 물어봤더니 가나에 사는 아랍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아, 귀한 분들이네요. 네. I want to see, to show you 이게 my. 또 자기 딸하고 예전에 우리 한국인하고 이렇게 연주를 했다는 것을 찾아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 이렇게 우리와 좋은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자, 이게 어디를 가냐면은 이게 이제 갈릴리 납달리의 가장 중요했던 성읍 하나가 바로 가데스. 그래서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 가데스라고 하는 곳인데 이 텔 카데시가 바로 납달리 지역과 인근에 도피성이 있던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었던 곳인데 이 갈릴리 납달리 지역의 가데스를 찾은 것은 아마 이번 납달리 지파의 이 설명의 탐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 이사갈 지파에 있는 가데스와는 구분이 되는 것이죠. 네게부에 가데스 바르네가 있다면 이 갈릴리 지역에 가데스 갈릴리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납달리 영토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이 그렇죠. 있었던 장소가 바로 이곳 갈릴리 가데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던 곳이죠.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지금은 이제 폐허로 남아 있지만 성경 시대 때 이후와 이 헬라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아주 굉장히 큰 유적지였던 것이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성경 시대 때의 유적은 볼 수가 없지만 성경 시대 이후 헬라 시대 때의 이 거대한 무덤군이 위치를 해 있었습니다. 이게 마우솔레움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역에서도 보기 드문 거대한 무덤이 나타나는데 한번 보시죠. 이 정도 규모의 무덤이 있을 정도의 귀족이 살았었고 또 귀족이 살 만큼의 거대했던 도시가 바로 갈릴리의 가데스입니다. 납달리 지역의 하솔에 이어서 헬라 시대 때의 전형적인 예, 부유한 귀족들의 무덤임을 이렇게 문양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갈릴리의 하솔, 이 납달리의 하솔에 이어서 이 가데스는 아마 이 납달리 지파의 땅에서 가장 중요했던, 특히 무엇보다도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30km 이내의 부지 중에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이 있던 땅이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규모가 커요. 지금 이제 돌아보고 있는 것은 그나마 유적이 있는 이 성경 시대 때 이후 신약 시대 때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 또 성경 시대 때는 또 반대쪽 길 건너에 있긴 한데 지금은 이제 볼 수가 없지만, 이렇게 요건 이제 로마 시대 때에 이것이 신전이 있었던 것인데, 이 일부 남아 있는 유적들을 통해서 굉장히 규모가 컸다는 거죠. 이 납달리 지파의 땅에 속해 있는 갈릴리 게데스는 성경 시대 때의 도피성이 있을 정도로 거대했던 도시뿐만 아니라 후대의 로마 시대 때에도 지금 보이는 이 거대한 로마 시대 때 신전이 있을 정도로 그 번영은 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이 신전으로 들어가는 이 입구의 문지방이 정말 거대하고, 또 신전을 열고 닫던 이 문의 이 흔적도 있고, 특히 대단한 것은요,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신전에서 떨어진 석가래인데 이 위에 이렇게 얹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떨어져서 가까이서 이 문양을 보니까 정말 문양이 살아있을 정도로 수준이 높고요. 거대한 석가래에 했던 이 떨어진 걸 보면 달걀 모양의 요것은 아주 전형적인 로마 시대 때의 문양이고, 이 하나하나가 문양이 달라요. 각기 달리한 정교하면서도 화려했던 신전의 모습을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시대 때 갈릴리 가데스를 생각하고 와서 그때 당시의 건물의 흔적은 볼 수 없지만 후대의 로마에 이어서까지 번영되었던 이 갈릴리 가데스 지역의 규모를 볼 수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매 30km마다 부지 중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잖아요. 최북쪽 납달리 지역에 이렇게 갈릴리 가데스에 도피성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부터 3천 수백 년 전 여호수아에 의해서 점령이 된 가나안 땅과 그 가나안 땅의 납달리 지파에게 배당됐던 땅, 그러면서도 가장 중심이 되었던 가데스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요. 특히 이 갈릴리 지역의 가데스를 전후해서 보시면 얼마나 비옥하고 저 건너편 홀라골짜기와 그 너머의 골란고원이 보이고요. 또 비록 산악지대이긴 하지만 이렇게 산과 산 사이의 거대한 골짜기에는 이렇게 비옥한 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그랬었기 때문에 이 가데스가 굉장히 크게 번영했던 것이죠. 네, 영상 잘 봤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땅이라는 관점으로 봐서 그런지 새롭게 보이던데요. 그렇죠. 원래적으로 이 하솔은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입구이면서 출구였기 때문에 네. 고대로부터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새가 있었던 곳이고요. 특히 네. 이제 갈릴리 북부 주변의 5개의 지파, 이제 납달리,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심이 되는 지역을 오늘 이렇게 보셨습니다. 네. 그런데 박사님, 또 갈릴리 가데스 지역이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럼 사사기에 나오는 그 이사갈 지파의 가데스와는 다른 곳인가요? 맞아요. 오늘 성지가 좋다 시청자분께서는 네. 사사기에 나오는 바락과 이 드보라 선지자의 그 하솔 왕가의 전투 지역을 가데스라고 할 때에 납달리 가데스를 지금도 아마 가지고 계신 지도책을 펴보면 그쪽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이사갈 지파의 가데스와는 확 다른 거의 한 80에서 100km 이미 북쪽에 치우쳐진 곳이기 때문에 네. 이 이사갈 지파에 있는 가데스와 납달리 지파에 있는 가데스를 확연하게 구분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예전에는 이 지역에 드론이 뜰 수 있었던 건가요? 그렇죠. 아예 드론이 처음 나왔을 때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뭐고 모든 지역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제는 드론이 민감한 군사나 보안 지역에서는 전혀 뜨지 않고요. 네. 또 이후에도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드론을 날리던 곳이 지금은 완전히 또 다른 이 보안을 위해서 완전히 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지가 좋다가 5년, 6년째 지속이 되면서 많은 이미 이 확보해 놓은 자료들을 함께 볼 수 있어서 아마 최고의 성지를 보는 프로그램이 바로 성지가 좋답니다. 네, 맞습니다. 또 더욱이 앞으로는 드론 규제 지역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또 성지가 좋다에서 찍은 영상이 귀해지겠어요. 그래서 이 성지가 좋다가 이제 6년 또 계속 지속되면서 성경의 땅을 볼 수 있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부지런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또 귀한 장면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세요.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